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최근에 제가 예술가의 서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서재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꼭 책 덕후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서재에 대한 로망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저의 작고 소중한 서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화보집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어떻게 책을 수집하고 또 어떻게 정돈하고 또 서재를 꾸몄는지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정말 보면서 좀 기가 죽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평상시에 생각했던 로망이 이 책 속에 많은 사진들 속에 담뿍 담겨 있더라고요. 키케로는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서재들이 모두 아름답고 개성이 있었지만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서재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로만 알론소라는 예술가의 서재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책 읽는 자리가 너무 예쁘게 느껴지고요. 이 자리를 리딩 루크라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예술가 빅 뮤니치의 서재입니다. 이것도 제 로망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서재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책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재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공간 위에 체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멋진 서재를 가지고 싶은 로망이 있을 텐데요. 저에게도 로망이 있습니다. 아까 책에서 본 것과 같이요. 층고가 높은 공간에 책장을 가득 채우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책을 골라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또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공간이 아주 넓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기 초반에 굉장히 좁은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가득 꼽아놓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좁은 집에 살 때에도 거실을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서재만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더 넓은 집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거실을 서재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은 모든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에 책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책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나의 공간에 맞게, 나의 현실에 맞게 작고 소중한 나만의 서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일단 책장, 그리고 책을 읽을 만한 공간과 의자입니다. 저희 집 책장은 전체를 하나로 딱 짜맞춘 그런 책장이 아니고요. 3개의 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한샘의 가장 기본적인 책장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로 3칸인 저 책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집이 넓어졌을 때는 저 책장이 2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로 3개, 3개, 그리고 2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책장을 지금 현재 거실의 넓이에 맞도록 맞추어서 산 거고요. 그때그때 저희 공간에 맞게 책장을 늘려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컸으면 좋겠고요.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항상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의 형편대로 그렇게 그냥 책장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긴 원목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저도 보통 이곳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서재 뒤편으로는 소파가 있어서요. 여기서 읽다가 좀 불편하면 소파에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해요. 거실에 서재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TV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처음부터 거실에 TV를 두지 않았고요. 방에 대신 TV가 있기는 합니다. TV 자체가 크진 않지만 TV가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보통은 TV를 놓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소파를 두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공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V를 아예 방으로 들여놓고 지금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의 서재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책을 채워야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음껏 책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살 때 좀 숙고하는 편이고요. 웬만하면 빌려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좀 더 공간이 많다면 마음껏 그냥 책을 사서 꼽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역시 이상과 현실은 또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검증된 고전이나 와, 이 책은 내가 진짜 좋아할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드는 책은 구입을 하고요. 좀 유행하는 소설 같은 책은 빌려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빌려서 읽었는데 또 너무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입을 좀 해서 읽다가도 아, 이걸 내가 보관할 만큼 또 내가 2번 읽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책들은 헌책으로 팔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좀 아깝기는 해요. 더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 꼽아 놓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나만의 서재를 가진다면 책을 분류하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의 서재를 보니까요, 책을 분류하는 방법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는 분도 계시고 분야별로 분류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예술가들이니까요, 색깔이나 모양, 보이는 모양이 아름답게 분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재승 교수님의 서재를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정재승 교수님은 이 서재의 책을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뇌구조에 맞춰서 정리하신다고 합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은 자신이 읽은 순서대로 책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자신의 역사를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때쯤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요때쯤에 이렇게 내가 바뀌었구나. 그것도 참 멋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의 작고 소중한 서재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저의 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이쪽에는 과학책하고 수학책들이 꼽혀 있는데요. 제가 전에 소개했던 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칼 세이건의 책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리처드 도킨스의 책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학책들을 좀 좋아해서요. 이렇게 수학책도 좀 꼽아두었고요. 대부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들이 이쪽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철학책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고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 이쪽에 좀 모여 있습니다. 저의 서재에서 약간 센터에 가깝거든요. 위쪽에도 철학책들이 좀 꼽혀 있어요. 위쪽에는 문학책들이 꼽혀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문학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에요. 출판사별로 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꼽아두었는데요. 문학책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들은 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특히 제 인생책으로 꼽는 문학책들은 러시아 문학이 많아서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그리고 푸시킨이나 투르게네프 같은 책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남미 쪽 문학도 좀 좋아해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문학책들을 읽었지만 문학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학을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미술사나 문화 인류학, 역사책들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여서 저의 서재 가장 가운데 부분에 꼽혀 있습니다. 저쪽에 모비딕이 보이기는 하네요. 아래쪽에는 저와 남편의 전공과 관련한 책들이 꼽혀 있는데요. 법이라던가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 책들입니다. 정치학 책들은 대부분 남편 책이에요. 가장 왼편에는 또 저의 전공인 교육과 관련한 책들이 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제가 좋아하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들을 비롯해서 좀 두꺼운 책들이 꼽혀 있습니다. 이쪽에는 저희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책들이 좀 꼽혀 있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저의 서재를 살짝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1년 전쯤에 제가 저의 서재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서재와 지금 저의 서재가 살짝 달라졌거든요. 서재란 이렇게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